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넬라 메도우스의 아주 중요한 책이죠. Thinking in Systems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복잡한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보고 또 해결책을 잘 만들고 싶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통찰들을 저희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스템 사고라는 게요, 사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좀 바꿔주는 틀이에요. 그냥 눈앞의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연결이나 패턴, 이런 관계망을 보게 해주는 거죠. 관계망이요? 그게 바로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당신께 흥미로운 지점이겠네요. 그럼 그 관계망, 그 구조를 어떻게 본다는 걸까요? 핵심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스톡이랑 플로우, 그리고 피드백 루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스톡은 쉽게 말해 시스템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양 같은 거예요. 저수지에 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로우는 그 양을 변화시키는 거.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처럼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입출금처럼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조절하는 피드백 루프예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변화를 계속 키우는 강화 루프. 뭐 예를 들면 인구가 느는 것처럼요. 다른 하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균형 루프. 우리 몸 체온 유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랑 균형. 근데 이게 생각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특히 그 지연 효과, 이것 때문에 좀 꼬인다고 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지연은 뭐랄까, 시스템이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아니면 변화가 실제로 효과를 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균형 루프는 막 목표치를 왔다 갔다 불안정해지고요. 강화 루프는 너무 커져서 결국 한계에 쾅 부딪히게 되죠. 한계에 부딪힌다. 네. 예를 들어 그 어업 문제 있잖아요. 기술이 좋아져서 막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강화로프처럼 보이는데 물고기가 다시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지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물고기가 씨가 말라서 어획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균형 루프가 작동하는 건데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는 훨씬 심각해지고요. 그렇군요. 눈앞의 성과만 보고 막 달리다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맞는 거네요. 그 교통체증 문제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도로 넓히면 당장은 좀 뚫리나 싶은데. 그렇죠. 근데 그 정보가 퍼지고 사람들이 길이 좋아졌네? 하고 차를 더 끌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지연 시간 뒤엔 결국 다시 꽉 막히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구조랑 지연을 읽어내는 게 당신이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의 근원 감지, 바로 그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 사고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 이걸 시스템 원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알게 해줘서 문제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쫓는 게 아니고요. 네.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해결책 설계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메도스가 말한 지렛대 포인트, 레버리지 포인트, 개념이 딱 이거겠죠. 많은 자료에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렛대 포인트는 말 그대로 시스템에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에요. 작은 힘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이랄까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산을 얼마 늘린다거나 사람 수를 조절한다거나 하는 이런 수치 조정은 생각보다 힘이 약한 지렛대라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뭐가 더 강력한 건데요? 해결책을 고민하는 당신 입장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뭐죠? 메도우스는요, 시스템 안에서 정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규칙 자체, 뭐 세금 제도나 법 같은 거요. 이런 걸 바꾸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요, 시스템의 목표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생각의 틀, 가치관 같은 거요. 이걸 바꾸는 게 가장 강력하다고 해요. 와, 패러다임이요? 네. 예를 들면 경제는 무조건 성장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신이 찾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땜질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접근인 거죠. 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가장 강력하다니 이건 정말 곱씹어 볼 만한 통찰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순히 방법만 바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문제를 보는 관점 그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당신이 세상을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눈으로 더 깊게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스템 사고는 복잡한 문제의 진짜 원인을 제대로 감지하고 또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길게 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만드는 데 정말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도스의 책이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긴 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수치 모델링보다는 좀 더 질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알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혹시 당신의 생각이나 일하는 방식 아니면 삶에서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그런 패러다임은 없을까요? 어쩌면 그 단단한 생각의 틀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거나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당신의 능력을 자신도 모르게 제약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